1번부터 보면 식품 포장재, 세제용기 등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자, 바로 어휘 문제 나왔어요. 지체하지 말고 그냥 바로 풀어줍시다. 자, 지금 11번을 보면 솔직히 안 헷갈렸으면 좋겠지만 우리 첫 번째 유의어로 한번 바꿔볼까요? 흔히 만날 수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자, 그러면 굳이 따지자면 아마 2번, 3번이 좀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근데 2번을 한번 봅시다. 나는 교과서에서 접한 시를 모두 외웠다. 그쵸? 진짜 본 거죠. 그런데 수상소식을 오늘 해야 접하게 되었다. 내가 진짜 수상소식을 봅니까? 수상소식이 여기 있고 이렇게 맞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계속 읽어줄게요. 플라스틱은 성형할 수 있는, 거푸집으로 조용히 가능한 이라는 의미의 플라스티코스라는 그리스어에서 온 말로 열과 압력으로 성형할 수 있는 고분자 화학물이래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다음 문단. 자, 플라스틱은 하고 키워드 겹칩니다. 계속 같은 주제예요. 단위체인 작은 분자가 끝없이 반복 연결되는 중합을 통해 만들어진 거대 분자로 이루어져 있대요. 아, 플라스틱이 뭘까라고 하니까 작은 분자가 반복 연결되는 게 중합인데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 거대 분자. 자, 단위체들은 공유결합으로 연결되는데 여기서 새로운 키워드 하나 나왔죠. 공유결합. 이 분자를 구성한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공유해서 안정한 상태가 되는 결합이 공유결합이래요. 국룰이죠. 맨날 이렇게 수식으로 얘가 뭔지 알려준다고 했어요. 이게 공유결합인데 두 원자가 각각 전자를 하나씩 내어놓아 그 두 개의 전자를 한 쌍으로 공유하면 단일결합이라고, 두 쌍을 공유하면 이중결합이라고 한대요. 자, 바로 대비 나왔습니다. 두 원자가 각각 전자를 하나씩 내어놓아서 그 두 개의 전자를 한 쌍으로 공유하면 단일결합, 두 쌍을 공유하면 이중결합. 자, 공유 전자쌍이 많을수록 원자 간의 결합력은 강하대요. 자, 대부분의 원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수가 8개가 될 때 안정해진다. 탄소 원자는 가장 바깥 껍질에서 4개의 전자를 갖고 있어 다른 원자들과 전자를 공유하여 안정해질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공유결합이 가능하여 거대한 분자의 분력을 이룰 수 있대요. 자, 이 문단에서 지금 공유결합 키워드 새로 나왔으니까 봐야 되고 대비 코드 나왔습니다. 자, 다음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폴리에틸렌은 또 새로운 키워드 나왔어요. 체크해줘야 되겠죠. 에틸렌 분자들이 서로 연결되는 주각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에틸렌은 2개의 탄소 원자와 4개의 수소 원자로 이루어지는데 에틸렌 얘도 지금 새로운 키워드 나왔죠. 2개의 탄소 원자 그리고 4개의 수소 원자로 이루어지는데 2개의 탄소 원자가 서로 이중결합을 하고 아까 나왔던 대비 코드가 연결됩니다. 각각의 탄소 원자는 2개의 수소 원자와 단일 결합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그냥 그렇대요. 탄소 원자 간의 이중결합에서는 또 이중결합, 한 결합이 다른 하나보다 끊어지기 쉽다. 아, 하나가 뭐 다른 것보다 끊어지기 쉽대요. 자, 그래서 지금 대비 코드 나왔던 거를 에틸렌에다가 연결해주고 문단 넘어갑니다. 자, 그럼 다음 문단. 에틸렌의 중합에는 지금 연결되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과산화물 게시제를 사용해요. 키워드 또 나왔어요. 과산화물 게시제. 열을 흡수한 과산화물 게시제는 가장 바깥 껍질에 7개의 전자가 있는 불안정한 상태의 원자를 가진 분자로 분해된대요. 이 불안정한 원자는 안정해지기 위해 에틸렌이 가진 탄소의 이중결합 중 더 약한 결합을 끊어버려. 자, 그러면 에틸렌의 한쪽 원자와 전자를 공유하며 단일 결합한대요. 자, 이렇게 앞에 대비 코드를 갖고 온 다음에 그 다음 문단까지 계속 끌고 왔어요. 이중 결합을 하고 끊어버려. 그러면 한쪽이 단일 결합한대요. 그러면 다른 쪽 탄소 원자는 공유되지 못한 홀로 남은 전자를 갖게 된대요. 아, 다른 쪽이 어떻게 돼? 홀로 남아. 이 불안정한 탄소가 얘 뭐야? 이 다른 쪽에 홀로 남은 이 전자가 같은 방식으로 다른 에틸렌 분자와 반응을 하게 되고 이와 같은 반응이 이루어지면서 또 불완행 중인 원자가 계속 생성돼요. 에틸렌 분자들이 결합해서 더해지면 이것들, 자, 계속 이러한 이 나오면 우리 앞이랑 계속 연결해서 같은 한 세트라고 했죠. 얘 뭐야? 이거 같은 반응한 거. 이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사슬 끝에는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존재하게 되는데, 성장하는 두 사슬이 서로 만나 결합해서 안정한 상태가 되면 인과죠. 반복적인 반응이 멈추게 되는데, 이게 바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중화 과정이야. 그러면 이게 에틸렌 분자들이 폴리에틸란이라는 고분자 화합물이 된대요. 자, 다음 문단을 넘어가 보면 또 새로운 키워드가 나와요. 내용이 끝났죠. 그러면 그냥 바로 우리 이 인과 문제를 한번 풀어줍시다. 자, 굳이 다 읽고 헷갈린 상태에서 풀지 말고 내 머릿속에 남았을 때 그냥 바로 풀어버리라고 했죠. 자, 이 문제를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어요. 자, 1번. 성장 중의 사슬은 그 양쪽 끝부분에서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생성된다. 자, 여기서 우리 불쌍한 4등급 지원이는 얘를 그냥 맞다고 하고 넘어가 버려요. 왜냐면 여기 써있거든. 이것들이 결합돼서 사슬 형태를 이루고 얘네들이 성장해가지고 불안정한 탄소 원자. 너무 그대로 나와있잖아. 자, 이렇게 맞다고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 1등급 지원이는 조금 다르죠. 내가 여기서 판단이 안 된 선지가 하나 있어요. 자, 끊어볼게요. 성장 중의 사슬은 그 양쪽 끝부분에서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생성된다.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존재되는 거 내가 납득 가능하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어야 돼. 뭐냐면 양쪽. 지금 사슬 끝이라고 했는데 이게 양쪽인지 한쪽인지 납득이 되나요? 그쵸? 안 되죠. 그러면 텍스트적으로 이게 납득될 때까지 내가 찾아줘야 된다고 했어. 자, 그러면 가봅시다. 이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되는데, 얘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다른 쪽 탄소 원자. 자, 뭐라고요? 다른 쪽 탄소 원자는 이게 불안정해진 애들이 사슬 형태를 나눈다 했잖아. 다른 쪽.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다른 쪽이라고 했습니다. 한쪽이에요? 양쪽이에요? 한쪽이죠. 그러니까 1번이 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납득 가능하죠? 자, 이렇게 1번이 땡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하나 이상적인 거를 좀 제안해보고 싶어요. 뭐냐면, 자, 우리 했을 때 개념 강의에서 인과가 이렇게 문단으로 길게 나왔을 때, 심지어 이게 문제로 나왔을 때 어떻게 하기로 했죠? 한번 내가 읽으면서 우리 체크해줬잖아. 얘네들을 기준으로 한번 정리만 좀 하고 가자고요. 어차피 문제 풀 거니까. 그러면 정리해줍시다. 이 과산화물 게시제를 쓰면 뭐가 돼? 불안정한 원자가 생겨. 그럼 뭐예요? 이중결합을 하는데 하나를 끊어버려. 그러면 다른 쪽이 단일결합을 한대요. 그러면 이 다른 쪽 탄소가 불안정한 게 되고 이거를 이어서 사슬이 되면 뭐가 된다? 이게 바로 중화과정이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죠. 이렇게 정리해주고 1번을 보면 양쪽? 아닌데? 한쪽인데? 다른 쪽이라 했는데? 라고 정답을 바로 체크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은 6월이니까 이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하나 얻어야 됩니다. 인과가 이렇게 연결될 때는 우리 어떻게 해주기로 했죠? 이러한 이와 같은 얘네들은 앞이랑 계속 세트라고. 앞까지 계속 가져야 된다고. 두 번째, 우리가 선지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예요. 내가 이해한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한 것도 아니고 뭐다? 텍스트다. 텍스트에서 양쪽 끝부분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이 텍스트가 납득이 될 때까지 이 안에서 찾아줘야 된다. 이 교훈을 얻고 우리 2번을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1번을 맞다고 한 불쌍한 4등급 지원이가 또 물어봐요. 선생님 2번이 없었어요. 이 말이 없었다고요. 자, 대부분의 학생이 여기서 2번을 선택했죠. 자, 애들이 여기를 읽어봤을 때 두 원자가 서로 전자를 하나씩 내어놓아서 공유하는 결합을 못 찾았어. 이 말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안 나와서 틀린 건 없다고요. 없어서 틀린 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돼? 2번에서 어떤 결합을 우리가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단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결합 딱 보이네. 이중결합이랑 단일결합. 자, 그럼 이 앞에 문단으로 가져봅시다. 어떻게 했었죠? 우리가 이 결합, 가장 처음 나온 이 결합으로 가줄 거예요. 어디 갔었어요? 우리 대비 코드 있었을 때 찾을 수 있었죠. 이 대비에서 이중 결합과 단일 결합을 대비를 해줬었어요. 자, 바로 나오죠. 얘네들이 4개 수소 원자로 이루어지는데 이중 결합을 하고 수소랑 단일 결합을 한다. 그래서 단일 결합이 뭐였죠? 그치, 여기 있죠. 2개의 전자를 한 쌍으로 공유하면 단일 결합이 된다 라고 했으니까 이 선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제일
기본적인 거였어요. 1번도 그렇고 2번도 똑같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텍스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나올 때까지 가준다고. 동일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2번이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3, 4, 5번을 선택한 학생들이 없었으면 했지만 우리 친구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해설을 간단하게 해주면 3번은 요약한 거죠. 항상 이렇게 긴 인과가 나오면 요약 선지는 하나씩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자, 4번 공유되지 못하고 홀로 남은 전자를 가진 탄소 원자는 종결되기 전까지 발생합니다. 선생님이 수업했던 학생들 중에 이 말이 없어서 틀렸다고 한 친구가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한다 했어? 안정한 상태가 되면 멈춘대. 자, 우리 A면 B다. 자, 그럼 간단한 거 하나 나오죠. A가 아니면 B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한 상태가 되면 멈춘대.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 안 멈추겠죠.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죠. 이것까지 이렇게 공식처럼 풀지 맙시다. 얘는 당연한 거고. 5번 에틸렌 분자를 구성하는 탄소 원자들 사이 이중결합이 단일결합된 사이. 이거 우리 아까 정리했었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 이렇게 9번을 열심히 풀고 나면 남은 한 문단이 남게 돼요. 얘도 맞아. 읽어줍시다. 자, 플라스틱이 이루는 거대한 분자들은 길이가 길다. 그래서 사슬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결정 영역. 새로운 키워드 나왔네요. 결정 영역. 또 앞에 봐줄까? 역시나 설명이 있어요. 사슬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 결정 영역이 분자들 전체에서 기대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있을 수는 있대요. 전체는 없을 수 있는데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어. 자, 플라스틱에서 결정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러 조건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하고 물성에 영향을 미친다. 결정 영역이 많아질수록 유연성은 낮아. 충격에 약하고 가동성이 떨어지고. 이거 뭐예요? 비례 반비례 바로 나왔습니다. 결정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능한데 얘네들이 많아질수록 플라스틱은 유연성이 낮아지고 그러면 충격에 약하고 가공성 떨어지고 불투명은 더 커지고 밀도 높아지고 단단해지고 화학물질에 대한 민감성은 떨어지고 열에 의해서 잘 변형 안 되고 이런 성질들 여기 앞에 비례 반비례 싹 다 해놨죠. 자, 여기까지 다 읽었으니까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체크한 거 잘 따라온 친구들은 지문을 봤을 때 구조 정리가 확 될 거예요. 자, 플라스틱 유래를 이야기해주고 공유결합을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으로 대비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두 개의 탄소, 네 개의 수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두 개의 탄소가 서로 이중결합하고 나머지는 하나보다 떨어지기가 쉽고 이거를 과산화물 게시제를 사용했을 때 얘기로 넘어갔는데 이중결합을 한 걸 끊어버리고 이거를 계속해서 중합 과정을 거친다. 마지막에 이 결정 영역에 대한 비례 반비례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8번 볼게요. 자, 1번 단위체들은 중합을 거쳐 거대 분자를 이룰 수 있다. 방금 정리한 거 있었고 이 거대 분자 키워드 제일 처음으로 가주면 돼요. 항상 똑같이 앞에 나오죠. 자, 2번 에틸렌 분자에는 단일결합과 이중결합이 모두 존재한다. 이거 모르면 큰일이죠. 자, 3번 플라스틱이라는 명칭의 유래는 1문단에 유래 나왔습니다. 자, 4번 불안정한 원자를 가진 에틸렌은 과산화물을 게시제로 쓰면 분해되면서 안정해진다. 자, 우리 아까 과산화물 게시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맨날 했던 거 해볼까요? 과산화물 게시제 나오니까 과산화물 게시제 가장 처음 나왔던 키워드로 가주면 돼요. 자, 근데 바로 나오죠. 뭐래? 이 불안정한 원자는 아까 우리 9번에서 봤던 1, 2번이랑 겹치죠? 이 불안정한 원자, 이 불안정한 우리 항상 앞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불안정하다고 했으니까 안정 N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5번 탄소와 탄소 사이의 이중결합 중 하나는 나머지보다 클 수 있다. 얘도 아까 대비할 때 이중결합의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자, 얘는 좀 빨리 넘어갔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남은 문제 10번이 하나 남았을 텐데 보기를 읽어주면 괜히 겁먹을 필요 없었죠. 문제 풀어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자, 가랑 나를 나눴어요. 사실 근데 여기서 나 같으면은 쓸 게 너무 확실해. 비례 반비례는 무조건 나온다 했죠. 근데 우리 안 써먹었잖아. 마지막 문단에서 그렇게 비례 반비례를 많이 줬는데 얘 그거 써먹으면 되겠죠. 자, 이 가지렉층 구조의 사슬들은 조밀하게 배우기 힘든데 한편 특수한 촉매를 사용해서 저온에서 중합되면 탄소 원자들이 이루는 사슬이 한 줄로 쭉 이루어진 직선 구조로 만들어지기도 한대요. 한 줄로 쭉 이루어진 직선형 구조 아까 봤죠? 처음 나왔던 키워드에 있었어요. 얘 뭐였죠? 그쵸? 자, 그러니까 얘를 결정 영역이라고 확인했으면 됐고 비례 반비례 열심히 해주면 됩니다. 뭐 이것까지 해설로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
친구들이 마지막 문단에서 비례 반비례 잘 써서 주면은 되고,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싹 해보면, 자 그래서 다시 지문으로 넘어가 보세요. 뭐라는지 알겠나요? 나도 문과라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텍스트 대 텍스트라는 거. 이거 문제 쭉 지문 읽어보고 다시 문제 보고 오답해보면서 다음 수능에서 9월에서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지문을 접해야 될지 꼭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